오늘은 수요춤 세미나인데요. 비전 강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비전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은 너무 저희가 존경하는 분이죠. 4억 이상의 이미 성공자의 길을 저희가 복제하는 길인데 가셔서 많은 것들을 지금 저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하실 얘기가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의 저희의 모습, 미래의 모습, 우리의 호프, 이용균 노엘 마스터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네, 계신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눈이 많이 와가지고 좀 오늘하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300분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200분도 안 됐을 때 300분 이야기 하길래 그럼 오늘 강의 못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와주셨네요. 미끄러운 빙판길을 뚫고 이렇게 나와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아침에 이런 생각했어요. 야, 오늘 센터에서 세미나를 한 날이라면 반도 안 나오겠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눈이 올라면 와봐라. 이제 눈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시간 안에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러한 이 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올 한 해가 다 가는 동안에 우리가 춤 연습했죠. 연습했으니까 이제 다음 해부터는 진짜 모두가 프로가 돼가지고 잘 아실 거라 믿어요. 금방 여러분들 인사 나누고 뭐하고 하는 거 제가 보면서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오늘 뭐 강의가 무슨 필요가 있겠나.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오늘 서로 인사 나누는 걸로 시간을 때우는 것 또한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에 대해서 마음으로라도 가까이 있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마음으로라도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또 여러분이 모두가 무탈하게 잘 되기를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잘못한 건 용서해 주시고요. 늘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저보고 강의를 하라고 하는데 이제 강의 다 잊어버렸어요. 전에 같으면은 PPT를 가지고 순서에 맞게끔 시간에 맞춰서 단 한 분의 신규로 온 사람을 위해서 정말 있던 열정 없던 열정 다 쏟아냈던 그런 세월이 생각이 나네요. 늘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말 우리 정들었잖아요. 얼굴이 보면은 누군 줄 알고 이름도 알고 어디 사는 줄도 알고 이렇게 서로 이제 우리가 지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좋아서 제발 여러분들도 전부 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처럼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를 여러분들한테 1년 동안 참 강요시키다시피 많은 거를 보내드렸지만 또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니까 다 같이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오프라인에서 센터 다니면서 강의했을 때보다도 더 우리가 한 1년을 정말 알차게 보낸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또 다 모아놓고 연말 인사를 이렇게 하게 돼서 세상 참 좋아졌다라고 하는 생각만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그냥 애터미에서 주는 복 다 챙겨 가시면 됩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애터미를 통해서 복 내려옵니다. 산에서 범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복 내려옵니다. 그 복을 그냥 챙겨 가시면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 수고했고 감사하고 이런 격려의 말 정말 하고 싶은데 또 그거와 함께 제발 좀 같이 갑시다. 정말 이 좋은 자리에 와야 되잖아요.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늘 제가 조회 때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 앞으로 만났을 때 좋은 얘기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살아온 이야기나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위인전이나 어떤 자서전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그 써놓은 책을 보면
정말 우리 한국말로 똥꺼내기가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들이 그걸 극복하고 성공했던 것이 책으로 쓰면 그 책이 팔리고, 또 죽음 앞에 직면해서 삶을 거의 내려놨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두 번째, 세 번째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산다는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그 책이 팔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책을 한 권 쓰고 싶은데 저는 그쪽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제가 책을 안 보기 때문에 남들도 다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아온 얘기를 뭐 애터미 만나기 전에 잠깐, 그리고 애터미 만나서 제가 어떻게 했길래 여기 이 자리까지 왔다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게 해서 거기 간다면 나라고 못 갈 리가 없겠네요 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회장님도 올해는 이제 많은 강의를 그런 처절하게 그런 고비를 넘고 넘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아마 포커스를 맞추실 것 같아요.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원래부터 이미지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내려갈 곳이 없는 그런 사면초가에 부딪힌 사람들이 이거 잘하면 성공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희박한 성공률을 가지고 뛰어들었던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절박했기 때문에 다 버텨냈는데, 그냥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돈 좀 더 벌었으면 뭐 쓸 데 많지 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왔던 분들이 다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교육 사업이다라고 해서 진짜 교육 많이 시켰는데, 가장 많이 받은 교육, 제 기억에 남는 교육은 포기하지 말아였어요. 포기하지 마라라고 하는 책도 있고, 포기하지 않아서 성공한 사례도 많이 들었고, 포기는 배추 포기 세 때만 쓰는 것이다라는 얘기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를 와서 누가 이걸 포기하겠어? 아니 이걸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 라고 해서 포기란 말을 별로 할 필요가 없어질 때가 있었어요. 없어졌어요. 초창기 때는요.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제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이런 분들이 좀 안타깝게 보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옛날하고는 좀 다를 바가 있겠죠. 자, 이제 저는 제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저는 타고나기를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대중 앞에 나선다는 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였어요. 우리 가까운 옆집에 심부름 시키는 것을 제일 싫어했어요. 다 작은 집들이고 했었는데. 그리고 면사무소 가서 뭐 호적 등본 하나 띄워라고 하면 정말 죽기보다 싫을 정도로 그 싫은 그런 어린 학생, 그 초등학교 시절, 그 이전 시절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뭐 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공부 못해, 중간에 중간. 뭐 고등학교 공부하기 싫어서 그냥 가까운 동네 학교 갔어. 대학은 가기 싫어서 그때 당시 예비고사라고 했죠. 예비고사도 안 봤어. 그리고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 우리 학교가 몇 명인지 아세요? 고등학교인데? 종합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 왜냐면 상과하고 문과하고 같이 있어. 그러면 저는 문과는 그래도 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공부를 하기 싫으니까 상과를 갔죠. 가서 이제 주판을 놓기 시작했고 타자를 치기 시작했는데 진짜 못하겠다. 그걸 못하겠다. 타자는 진짜 못하고요. 주판은 뭐 그냥 2급 정도 땄는데 그것도 컨맹해 갖고 딴 거. 그리고 그냥 3년 동안 농구만 하고 놀았어요, 학교에서. 그러면 저희 고등학교 반이 상과니까 한 반이니까요.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한 반이에요. 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42명이에요. 여학생이 18명 있었고요. 나머지가 남학생이었는데요. 그 18명의 여학생들을 동창회 때 만나니까 저를 몰라봐요. 3년 동안 한 반에서 같이 살다가 졸업을 한 건데, 그만큼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냥 어디 그늘에만 있고 어두운 곳에만 있고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런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졸업하니까 뭐 취직할 데가 있나요? 그래서 뭐 의약품 배달하는 그 업종에 들어가서 뭐 열심히 착하게 배달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방을 들려주면서 세일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굉장히 배달하다가 세일로 승진하는 건데 너무너무 그게 힘들었어. 약국에 병원에 들려야 되는데 문을 못 열고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약사가 안 나오면 얼른 나와버려요. 나오기 전에. 그 정도로 쑥스러움을 많이 타고 했었는데 야 발은 좀 제가 부지런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을 잘하는 줄 알고 제약회사에서 저를 스카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유수한 광동제약이라고 하는 제약의 대졸자들 그 뭐 수십 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 속에 특채로 제가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나는 고등학교도밖에 안 나왔고 다 대학 나왔는데 내가 꼴찌를 한다면 역시 대학 안 나오니까 다르구만. 그런 생각이 제 스스로 들을까 봐 그때부터 공부라는 걸 해보기 시작했어요. 한방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한방에 처방을 다 외우고 잠을 안 자기 위해서 학교 다닐 때 단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타이밍이라고 하는 잠 안 온 약도 먹어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돼요. 역시 가가지고 뭐 어디 가서 세일을 못 해요. 그 기간이 거의 한 20년 지나갔죠. 그러다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때 한참 자성료라고 하는 그 첫 우리나라 피라미드가 와서 난리였었는데요. 저를 리크루팅 하려고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와가지고 막 한 번만 듣고 안 하면 될 건데 무엇이 무서워서 그렇게 들어보지도 않으려고 하냐고 한 번만 들어보라고 6개월 후면은 그때 당시 그랜저 탈 수 있다고 막 통장 보여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거절하고 거절하다가 이제 그 퇴근하다가 약국에를 제가 들렸어요. 좀 친한 약국에서. 아, 약사님, 나 내일 이렇게 이런 데서 한번 가보자고 해서 한번 가볼까 하는데, 선생님, 그거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가기 싫었는데 가지 말라고 온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로 안 갔어요. 갔더라면 저는 거기서 진짜 또 한번 고생을 했겠죠. 혼났겠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굉장히 멀리 했었죠. 뭐 제약회사 다니면 계속 리크루팅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다니던 그 진코민이라고 하는 은행리베키스 나오는 회사가 망하게 되면서 그때 굉장히 정치적으로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회사가 뺏깁니다. 그렇게 망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아메이를 해서면서 수없이 나에게 찾아왔던 친구가 그때 마침 왔더라고. 그 친구 참 끈질겨요. 참 그 아메이 사람들 참 난 대단하다고 그때 보는 거예요. 그 친구를 보고. 그 친구가 우리 학교 42명 중에서 그 1번이었어, 1번. 그럼 키가 얼마 작아요? 근데 그 아메이 들고 다니는 칠판 질질 끌면서 그걸 늘 들고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내가 이제 회사를 정리하는 마당이고 직원들 다 내보내고 했기 때문에 아, 뭔데 그래? 어디 한번 해봐. 그랬더니 그 칠판을 딱 산발이를 세워놓고 칠판을 세워놓고 설명을 하는데요. 교수님 같아요.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 그거 하면 나도 그런 게 할 수 있겠나 싶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건강식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제가 제약회사를 출신이니까 건강식품에 대한 것은 바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가고 나서 서점에 가가지고 서점의 그 주인한테 혹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관련된 서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2권을 찾아가지고 오더라고. 그 2권의 책이 우리 아름다운 마케팅이라는 책이라든가 우리 성공의 비밀이라는 책이 애터미 이야기잖아요. 그것처럼 암의 이야기였어요. 그놈을 가져와 읽어보니 저같이 순진한 사람이 빠져들겠어요? 안 빠져들겠어요? 가지고 막 가슴이 뛰면서 막 회사가 망해서 나는 왜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냐 했더니 야 이런 기회가 올라고 진짜 전화해볼게라고 하더만 회사 진짜 잘 망했다. 나에게도 이제 희망이 있다. 내가 건강식품 약사들만큼 많이 주워 들어서 아는데 의사만큼 아는데 자격이 없어가지고 약국도 병원도 못하는데 이제 이 건강식품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쪽 공부를 더 하면서 이제 회사 정리한 날까지 이제 기다리는 중에
또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어디 저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그래서 그때는 시간이 있으니까 타고 갔는데 저를 대전으로 데리고 가더만 그 대전에 기독교 뭐 회관인가 뭔가 어디를 데리고 가더만 그거 가보니까 다단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게 뉴스킨이었어요. 내가 아메이를 공부에 한번 빠져 있었는데 막 거기는 막 돈 얘기만 하고 동그라미를 막 그리고 막 이 배 5명만 하면 5명이 또 5명 하면은 25명이고 또 5명 하면 125명이고 또 5명 하면 625명이고 또 5명 하면 3125명이고 이렇게 막 내려가 가지고 금방 몇만 명이 되고 그 중에서 10분의 1만 한다 하더라도 돈이 얼마가 나온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사기꾼들 같았어요. 아메이하고는 달랐어요. 아메이는 이념을 많이 이야기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올 때 저한테 책을 한 권을 준 거예요. 그게 뉴스킨 회사에서 쓴 뉴스킨 정보라고 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금 가장 성공해 있는 그 사장님이 쓴 책이에요. 그냥 뭐 이건 뭐지 하고 그걸 떠들러 보는 순간에 아메이와 비교를 많이 해놨고 새로 생겨서 지금 지금 현재 애터미가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각 나라마다 난리 법석을 떠는 이야기가 책에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제가 아메이를 하겠어요. 뉴스킨 해야 되겠어요. 뉴스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다단계의 첫 정은 저는 뉴스킨이라는 회사한테 줬습니다. 그 회사도 우리처럼 좋은 말 했죠.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 제가 영어는 잘 못했는데 그거는 배웠어요. 오직 인체에 좋은 것만을 사용한다. 그게 그 회사의 캐치프레이즈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건강식품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해서 열심히 해서 3년 반 동안을 제가 센터를 내고 항상 강의를 하고 항상 차로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고 제 위에 스폰서는 대전에 있는데 저보다도 열정이 없어. 제가 항상 어느 네트워크를 했든지 저는 스폰서들보다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성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가 하고 다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3년 반 만에 한국에 IMF가 왔는데 그때 우수수 진짜 추풍낙엽처럼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어려워서 힘들어서 도저히 성공을 못할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교육은 시키지 하니까 포기를 못하고 안 하고 못하고 하다가 IMF가 와가지고 외국 회사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핀자를 받으니까 때는 요때다 하고 바로 그때 다 우수수 다 떨어져 나갔을 때 저는 속으로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왜? 단 한 명만 남아도 나는 절대 내가 먼저 그만두지 않는다는 약속을 항상 했습니다. 파트너들한테. 단 한 명만 이 뉴스킨을 계속 한다고 하면 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센터를 지키겠다. 센터가 보통 큰 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103평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한 명이 그만둬줄 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해야죠. 아무것도 제가 할 거 없어요. 돌아갈 자리가 없어요. 직장 생활 다시 할 수도 없고 뭐 단돈 몇 천만 원 있어서 뭐든 진짜 구멍가게라도 하나 차릴 만한 돈도 없고 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비전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국내 회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 국내 회사에 하이리빙 회사가 있었지만 저는 하이리빙 회사를 들어본 순간 너무나 비교가 됐어요. 외국 회사하고 제품하고 가격하고. 그래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실크리아라고 하는 그 누에코치 단백질을 가지고 만든 그 회사를 만났는데 그 회사 사장님을 만나니까 지금 우리 회장님과 조금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어서 또 거기에 또 도전을 해봤지만 이 피라미드식으로 그냥 한 사람이 33만 원씩 물건 사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만. 그리고 2명만 소개하면 돼요. 바이너리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바이너리예요. 여러분 한 달에 아니라 평생에 한 번만 33만 원어치 물건을 사고 똑같이 33만 원 물건 한 번만 살 사람 2사람을 소개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내려가서 좌우측에서 15명이 모아지면이에요. 우리 지금 우리가 30만 포인트 모아지면 수당이 나오듯이 거기는 33만 원짜리 15명이 좌우에서 모아지는 날 150만 원의 수당이 나와요. 이건 지금도 내가 어디 가서 설명하면 사람들 벌떼처럼 모여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요. 무슨 이런 게 다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긴 뭐 하루에 150만 원은 뭐 금방이겠구만. 실제로 150만 원 버는 사람도 그때 있었습니다. 하루에. 그때 150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 애터미에서 150만 원 저도 비슷하게 받으려고 하고 있지만요. 그렇게 쉬운 건데도 3개월도 못 가서 이거 아니네. 말대로 안 되네. 쉬운 건 없구만. 그래서 제가 최소한 한 번 했으면 1년은 버텨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1년을 버티는 날 그만둡니다. 1년을 버티는 날 파트너들한테 죄송한 말을 하고 나 이제 더 이상 스폰서가 역할을 못하겠다 하면서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뭐 다른 데 뭐 이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남긴 말 있죠. 제가 두 줄 마케팅은 바이너리는 귀신도 못하는 것을 사람 보고 하는 것이다. 제가 이 말을 만들었어요. 이게 왜 안 됩니까? 33만 원짜리 2명만 하고 나도 한 번만 사면 되는데. 애터미에서도 지금 가끔 그렇게 하는 센터들이 있어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그걸 그만두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하나 좋은 걸 차리려고 그랬어요. 제가 돈이 없어요. 근데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회사를 하나 차리자고 저를 불러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아이템이 있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게 해가지고 저 인천의 남동공단에다가 칼 만드는 공장을 차렸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가서 페인트도 우리가 다 칠하고 바닥도 다 나무 판자로 다 깔고 그런데 그 투자받은 돈이 5억 있었는데 5억을 다 까먹을 때까지 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한 돈들이 누구냐면 정년퇴직하고 돈 몇천만 원씩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선생님 출신이고 한 분 교장 선생님 한 분이 오니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 한번 조금 더 벌어가지고 편안하게 써보고 싶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분들한테 돈을 더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표이사예요. 저도 이 몸이 대표이사 명함을 한번 만들어봤다니까요. 정우 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이용규. 왜? 신용이 살아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어요. 다단계 꾼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그거를 더 투자를 받으려니까 대표이사가 가서 그 사람들한테 좀 자금을 더 좀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내면은 이거 지금 낸 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겁을 주면서 더 투자 안 하면 지금 낸 돈 뛴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에는 돈을 더 투자 받은들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돈을 낼 때 뭐라고 했느냐? 사장님 저는 이 돈 잘못되면 죽어야 돼요. 이런 말을 하면서 냈던 분이. 그래서 저는 못한다. 못한다 했더니 제일 오너가 사장님은 사장 체질 아니구만요. 사장님은 사장 체질 아니구만. 네 맞아요. 난 사장 체질 아니에요.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갈 데가 없어서 들어온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 미국에 있는 네이처스 선샤인 프로덕트. 지금 시너지 월드 와이드라고 하는 회사에 허브라고 하는 거기에 또 빠져서 4년 동안을 정말 강의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주 이제 박사 아니겠습니까? 강의만 맨날 하지 돈은 안 되는 거예요. 조직 못 하겠어요. 사람들이 왔다가 가요. 와도 오지도 않는데 온 사람도 가요. 그래서 4년 만에 또 거기를 나오면서 그 회사가 이제 위에 리더들이 서로 회사하고 참 그런 걸도 봤어요. 회사하고 대립이 생겨가지고 리더가 힘이 세요. 그러니까 회사가 그 사람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회사가 그 사람을 치기 위해서 밑에 있는 리더들을 회사가 섭외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허점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치기로 한 거예요. 그동안에 세미나비 돈 받아가지고 혼자 횡령하고 이런 거 다 목록 써가지고 1번 사업자한테 이거 이렇게 그동안에 이런 일 하셨네요. 어떻게 감옥 가실래요? 그냥 순순히 그냥 물러나실래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저는 참 한심했어요. 어제까지도 스폰서님 신처럼 교주처럼 모셨던 그 파트너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해가지고 스폰서님을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아서 내보내는 모습을 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밑에서 저에게 좋은 자리를 제안해 줄 테니까 다시 우리 같이 하자고 했어요. 제가 강의를 많이 하니까. 근데 제가 객기가 좀 있어요.
그때같이 못 살면서도 돈을 더 준다는데도 저는 당신 같은 사람들하고 일 못합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선생님 하면서 스폰님 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렇게 한 사람들하고 저는 굶었으면 굶었지 안 합니다. 제가 그런 오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안 하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5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뭐 합니까? 그 중에서 또 저보다 더 훨씬 더 스폰서 역할을 하고 했던 분이 있었어요. 똑똑하신 분이. 그분이 이제 주관을 해가지고 야,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을 우리가 안 하고 뭐 할 게 없지 않냐. 그러면 현재 한국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거 빼고 안 한 거 잘 나간 회사 순으로 해가지고 각 한 사람씩 다 나가서 철저하게 그 회사를 분석해 갖고 와서 브리핑을 하기로 하자. 그래서 그 브리핑을 듣고 가장 좋은 회사를 찾아서 스폰서까지 우리가 골라서 하면은 우리 성공하지 않겠냐? 거기까지 갔어요. 여러분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성공하지 않겠어요? 가장 좋은 회사 골라가지고 가장 좋은 스폰서 만나가지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씩 맡았는데 한국에서 순위가 높은 회사끼리 다 나갔는데 그때 이제 허벌라이프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 1, 2년 지날 때인데 제가 그때 허벌라이프를 만났죠. 허벌라이프를 만나고 그 최고 일본 사업자도 만나고 그 뭐 아주 다 돌아 성공한 사람들 다 만나고 강의랑 강의 다 듣고 다니고 그래서 브리핑을 했더니 제가 브리핑을 잘했든지 그 회사가 좋았든지 허벌라이프가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허벌라이프를 하게 된 거예요. 제 외 스폰서가 저는 돈 달라 소리 못 하는데 저 외 스폰서가 우리 이용균 이 친구는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좀 지원해주면 한몫할 거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150만 원씩을 저를 한 달에 준다고 했어요. 그 돈을 받으면서 정말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진짜 성공할 줄 알았죠. 근데 1년도 못 가서 이것도 아니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찾아가지 않아도 회사가 어려울 때쯤 되면 누가 부르러 와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갔던 회사가 멜라루카입니다. 왜? 허벌라이프 3년 했다가 망하고 멜라루카 가서 성공한 사람이 나도 그거 해봤는데 안 된다. 그래서 또 찾아와요. 그래서 또 그 사람 말을 안 듣다고 끝까지 버티다가 한 번만 들어봐 주자고 들어봤다가 들어보니까 또 뿅 갔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들으면 안 돼, 사실. 그래서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거기를 진짜 이건 되겠다. 소비자 마케팅이다. 가격이 이렇게 싸면은 싸야지. 아메이도, 뉴스킨도, NSP도, 허블라이프도 너무 비싸서 진짜 소비자가 없잖아. 여기는 진짜 소비자가 있겠네. 하면서 했던 게 멜라루카의 꿈을 걸고 또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쉽지가 않았죠. 그러고 있을 때 또 이제 한국의 포인트 마케팅이라고 하는 공유 마케팅이라고 하는 물건을 사면 산 것보다 돈이 더 오는 것이 합법화돼요. 제휴라고 하는 회사에서. 예를 들면은 약 1억 원어치 물건을 사면 한 1억 2천 정도 수당이 와요. 근데 그 수당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준다고 했죠. 은행도 은행에 저축해 놓으면 은행이 안 망해야 돈 받는다고 하면서 이런 회사가 망하겠냐고 하면서 이제 했죠. 근데 거기도 제가 2년을 저는 그냥 입만 갖고 오라고 그래서 갔었던 거죠. 돈이 없으니까 제가 투자를 못하니까 돈을 벌이를 잘 안 되고 그래서 거기 2년 있다가 리더들하고 만나면서 지금 한쪽에서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 곧 터질 것 같은. 왜? 계속 돈을 많이 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너무 크고 커지고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중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이 안 되니까 이제 이걸 조사를 하게 해가지고 뭐 청와대까지 국정원까지 뭐 다 조사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감옥에 들어간 지 지금 12년이 다 됐어요. 지금 곧 나올 텐데 지금 또 다른 것이 또 걸려 들어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요 3조 5천억이라고 하는 매출이 없어졌는데요. 거기에서 그 돈 몇 억씩 까먹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또 회사를 꾸려가지고요. 거기서 잃어버린 거 다 보상해준다고 하니까 돈을 또 투자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어디든지 누구에게나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몇백억이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12년에다가 그분이 지금 추가로 더 받았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회사가 한때는 유행했어요.
그래서 전 그 경험도 하고 이제 거기에서 또 안 되면 또 다른 회사에서 또 오라고 해서 BNG라고 하는 독일에서 나온 브로트 트렁크라고 하는 빵산균이라고 그래가지고 빵에서 유산균을 채취해가지고 식초처럼 만들어서 우리 논이 같은 그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먹으면 굉장히 식초예요. 거의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데 그 식초인데 그 임상실험이라든가 이런 거 독일에서 오는 거 보면 거의 뭐 최고의 건강식품. 최고의 건강식품. 근데 그거를 저 목포에다가요. 목포의 산업단지에다가 아시아의 물류 공장을 진대요. 생산 공장을 진대요. 그런다고 거기다 돈을 투자하면 돈을 번다고 투자를 하게 하는 그 사업입니다. 가지고 목포에다 실제로요. 엄청난 넓은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파일을 받고 하는 공장 구경하러 가는 것이 이제 관광이죠. 그렇게 했는데요. 어느 날요. SBS에서요. TV에 나왔어요. 독일에 있는 회사에다가 전화를 독일에 있는 교수님, 한국 교수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 교수님 그 브로트 트렁크라는 게 그 독일에 있다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어떤 의미의 제품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교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그거요? 그건 뭐 한국에 있는 뭐 야구르트 같은 비슷한 걸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야구르트라고 했는데 보리차라 보리차. 한국의 보리차 같은 거예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회사가 있어도 그렇게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일을 하면서 이제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진짜 이제 여기에서 손을 씻어야 되겠다. 제가 무슨 전과자도 아닌데 손을 씻어야 될 만큼 이 바닥을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이제 분수껏 살아야 되지. 허황된 꿈 꾸지 말고 말 앞세우지 말고 주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줬던 우리 아버지도 많이 해줬던 말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분수껏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교회도 나가는 거예요. 제가 하도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열심히 살긴 하죠. 천성이 착하긴 하고. 근데 일이 안 되니까 저 대전에 사는 그 안수집사 태집사님이라는 분이 사장님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사장님 이제 성공하려면 교회만 나오시면 성공하시겠네요. 그때 제가 두 말도 안 모르고 진짜요? 교회 나가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성당에서 영세를 받고 성당에 미사를 한 수년 동안 제가 다녔었죠. 군대에서 내가 동땡이 치려고 성당을 다녀가지고 거기서 영세를 받아가지고 사회 나와서도 우리 아기까지 유아세를 받고 영세를 받고 다녔어요. 근데 믿음이 확 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갈 때뿐인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격이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맨날 가서 믿습니다 하는 게 성격이 안 맞고 가끔 낚시하러 가야 되면 성당을 안 나가고 하다 보면 또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고해성사라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잘못 온 것을 가서 또 고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고해성사를 똑같은 소리를 매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데 이거 어떻게 되냐. 우리 제 시골에 형수님이 아파가지고 교회를 나가셔가지고 안 아프신 형수님이 계세요. 제 큰 형수님. 그런데 아프면 다 교회에 인도되잖아요. 우리 동네에 시골 동네에 당숙 아주머니가 아파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몸이 좋아지니까 우리 형수님한테도 동생도 교회 나와봐. 교회 나오면 안 아플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안 아프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나가는데 저는 우리 집안이 유교 집안, 유교. 우리 아버님이 향교의 간부세요. 근데 아파서 안 아프려고 교회 간다는데 아버지가 반대는 못하고 너 그러면 내 앞에서 앞으로 안 아플 자신 있으면 아프다 소리 안 할 자신 있으면 교회 가도 좋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가셨는데 그 뒤로 건강하게 사셨는데요. 거의 광신도예요. 광신도. 방언도 해요. 방언. 저는 그게 부러웠어요. 차라리 하나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져 버리면 좋겠다. 나도.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저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 나오라고 해서 그때 이제 가서 목사님하고 점심을 먹고
점심 먹는 동안에요. 끝나고 나오고 보니까 목사님 한마디도 안 하고 나만 이 얘기를 다 했더라.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그분 존경스러운 거예요. 목사님이 막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만 혼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와가지고 아유, 예, 그러면 이번 주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이렇게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뭐 두 말 아이고 생각해보고요. 아이고 다음에요. 이런 말을 못하겠다.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예 이렇게 해놓고 그 예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근데 나가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이상해요. 엄청나게 장미 그 향기가 누가 꽃다발을 들고 내 옆에 장미꽃을 들고 서 있는 것처럼 장미 향기가 오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주변에 장미 향기가 없고 또 향수가 장미꽃 향수가 있어요. 내가 볼링 할 때 보면 왜 볼링한 아줌마들이 장미 향수 쓰고 쑥쑥 지나가면 그 향기가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향수를 쓸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 교회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자리도 넓은데. 그래서 내가 나를 인도하신 그 스폰서분한테 스폰서가 인도에서 갔으니까 아니 나는 이 향기가 나는데 도대체 이 향기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그래? 그러는 거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지금도. 지금 제가 그 교회를 나가지만 이렇게 하다가 애터미를 만날 때 제가 어떻게 만난 줄 아세요? 서울에 있는 데서 저를 번다고 홍보관에서 저를 필요로 한대. 홍보관. 할머니들 모아놓고 건강식품 파는데 제가 말 잘하잖아요. 건강식품 잘 알잖아요. 그거 갔더니 그날 칼슘에 대해서 저보고 설명을 하라 하더라고요. 종근당에서 나오는 칼슘. 가지고 제가 아는 대로 그냥 정직하게 설명을 잘 했죠. 그랬더니 그날 끝나고 나서 봉투를 주면서 그냥 편히 집에 쉬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니 당신같이 말해가지고 누가 이 제품을 사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안 먹으면 금방 죽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 사지. 야 이것도 나하고는 또 안 맞는구나 하고 나오고 이제 백인천이라고 하는 야구의 한국의 그 선수가 하는 백인천 건강랜드라고 하는 데서 또 건강식품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강의만 나는 이제 조직 같은 거는 난 안 해요. 조직은 나는 못 해요. 그냥 강의만 하라면 뭐 한다고 해서 원룸 하나 주고 렌트카 한 대 주고 공급 준다고 해서 그래 뭐 이거라도 하자 하고 이제 결정하고 월요일부터 출근하기로 하고 토요일날 집에 옷 가지러 옷 갈아입으러 왔다가 토요일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저랑 같이 어울려 다녔던 저 동네 아줌마가 어디야? 그러다 나이가 나랑 똑같아. 응? 나 지금 마침 집에 왔는데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그래 나 지금 집 앞에 지나가다 생각났어. 우리는 한번 보게 그다 며칠 동안 못 봤거든요. 몇 달 동안 내가 서울에 돌아다녔으니까. 그래서 슬리퍼 신고 나와가지고 저녁이 되니까 밥 한 그릇 먹었더니 어디 좀 가보자고 그래서 내가 손을 이렇게 해서 그만 좀 해. 그만해. 그거 안 되잖아. 안 되는 거야. 나 봤잖아. 나처럼 해도 안 되는데 제발 그만해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 알지요. 그래서 한번 물어나 보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려고요. 라고 했어요. 물어보기는 뭘 물어봐. 그냥 하지 마. 안 되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고 하지 말라고 하면 내 말 듣는데. 진짜예요? 들어보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거예요? 약속하는 거죠? 좋아요. 가요.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듣는 척하고 못하게 하기 위해서 들으러 갔던 게 애터미. 근데 애터미가 저에게 세 번째. 처음에 김성일 임페리얼이 제 방에 와가지고 스폰서님, 그때는 제가 스폰서 해줬어요. 형님이라고 그랬어요. 형님, 저 형님하고 사업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럼 뭔데? 원자력 연구소에서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 잠깐 허가번호 몇 번이야? 아직 허가는 안 났고요. 그래서 됐고 그렇게 한번 보냈고요. 다음에 또 같이 어울렸던 지금 국장으로 지금 하고 있는 박영옥
우리 단장 임페리얼 밑에 있는 그분이 선크림을 손등에다 한번 발라주면서 응? 서류나 하나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서류 줬어요. 서류 주고 이제 그냥 잊어버렸죠. 그 뒤로 뭐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내 사무실에 놀고 있었어요. 뭐 이것저것 다 안 하고 보증금 안 내주고 보증금 까먹을 때까지 노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다단계 연 사람 이 사람 와 노는데 강의장을 좀 빌려달래요. 강의장만 자기들이 세를 쓰겠대. 강의장만 쓴다는데 뭐 놀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얼마 줄 거냐니까 30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좋아요. 30만 원이면 뭐 전기요금이라도 내고 집세라도 뭐 보태면 되겠네. 하고 6개월을 거기서 30만 원씩 받으러 다녔어요. 그래도 해모임도 있고 그때 백화점 화장품 다 프라카드 붙어 있었는데 안 보였어 아무것도. 그리고 2번 사업자가 와서 한번 설명을 한다고 이제 꼭 한 번만 들어달라고 사정을 했는데요. 하도 거절하다 못해서 한번 들어줬어요. 우리 애터미 2번 사업자 아세요? 2번 사업자 누구예요? 얼마나 설명을 장황하게 했는지 칠판이 제가 제 사무실은 칠판이 길어요. 제가 글씨를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걸 새카맣게 채울 정도로 강의를 했는데 지금도 단 한마디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회장님 같은 이런 분이라는 걸 그때 얘기했으면 제가 그때 했죠. 그때 품질이 이렇게 좋고 가격이 이렇게 싸고 이렇게 했으면 그때 했죠. 근데 왜 그게 그렇게 안 들렸을까요? 한마디도 안 들렸어요. 한마디. 그래서 그때 2번이 지나가고 얼마 있으니까 제가 홀이 굉장히 큰데 홀에 카페트도 깔아 있었어요. 이 홀 좀 쓰면 안 되냐. 5만 원 줄 테니까 홀 좀 쓰지. 또 놀고 있는 홀인데 좀 쓰면 어때요? 그 집이 원래 강의장만 빌려갔으니까. 쓰라고 그랬더니 5만 원을 받고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회장님이 거기 와서 원데이 세미나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날 거기에서 앉아 있었어야 되는데. 그럼 제가 그때 했는데. 그것도 뭐냐라고 나갔어요. 그냥 하라고 하고. 그렇게 2번이 지나가고 이제 3번째 관계 또 이거야? 했더니 이걸 아냐고 그래서 그거 누가 지금 그거 저쪽에서 하잖아. 그거 지금 그거 누구 내가 아는 사람 이거 하는데 지금도 하나? 그랬더니 누구네? 김성일이가 지금 하나 이거? 그랬더니 김성일이를 아냐고 깜짝 놀라면서 성공했다고. 그래도 좀 있다가 멋진 잘생긴 남자가 김성일이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고 그 친구는 서있고 하는데 이렇게 봤어요. 때깔 나더라고요. 응? 그러면서 그냥 그 묵직한 말로 형님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컴퓨터에다 CD를 넣고 지금 우리 백배나 좋은 화장품, 꿈의 화장품의 강의를 들려줬어. 그때도 저는 오는 게 없죠. 그냥 들어주는 척하고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만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뉴스에서 나오는 그 얘기를 듣고 화장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진짜 그게 색도를 개선해서 유효 성분을 500배나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됐다고? 화장품의 입자를 피부세포 간격의 3분의 1 입자로 33나노로 만들어서 그거를 갖다가 넣었다고? 이게 과연 사실이야? 라고 하면서 찾아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본 거예요. 저는요 그때 당시에 이제 건강식품은 다시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하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건강식품을 가지고 사기를 많이 쳐가지고 이렇게 좋은 화장품이라면 나는 이 화장품만 갖고 해도 되니까 해모임 나한테 얘기하지 마 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 다들 어려워가지고 누가 하나 먹어보라고 준 사람도 없었고요. 응? 그랬는데 이제 해모임을 화장품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회장님을 나에게 소개하려고 했지만 세미나 갈 돈이 없었어요. 석세스 갈 돈이 없어서 나는 안 가도 돼.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갔다 와요 라고 하고 안 갔었고 이제 나중에 콜마 BNH에서 한다는 그건 돈 안 내니까 한번 가자고 해서 갔더니 이제 콜마 BNH에서 회장님은 첫 만남을 가진 거예요. 뭐 인사를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콩나물 시루처럼 사람 많은 곳에 나를 가운데다 집어넣어놨는데 이제 나가도 못해 끝날 때까지. 의자도 그 형사들이 쓰는 철제 의자 있잖아요. 막 화나면 들어서 막 때리는 의자 있잖아요.
접어지는 거. 그 의자만 와 있었어요. 거기서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쓰러지기 시작한 거죠.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12년 동안을 하면서 이런 경영자를 만나본, 이런 스폰서를 만나본 적도 없고, 이런 경영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분이 경영자이고 스폰서라는 거죠. 어느 것 하나도 말이 되는 소리가 없잖아요.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도 말도 안 되고, 1등만 판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싸게 팔기로 1등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초인류 기업이 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고소득자 사업자 숫자가 가장 많은 회사가 되겠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여러분 지금 그때로 돌아가면 이 사업 할 수 있을까요? 회장님도 꾀재야지한 모습에서 찌그러진 봉고차를 자기 차라고 타고 왔고, 강의장은 좁아가지고 없어가지고 거기서 사업 설명하고, 콜마 비엔에치, 그게 식당이에요. 콜마 비엔에치 식당. 거기서 가니까 떡이 이렇게 쫙 놔져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장님이 전날 마트에서 팔다가 싸게 파는 거 사다가 밥 못 먹고 오는 우리 불쌍한 우리 사장님들을 위해서 먹으라고 그렇게 그 떡을 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떡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그런 점심시간이 되니까요. 다 일어나래요. 그거 다 나가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콜마 직원들 밥 먹어야 되니까. 우리 강의 받던 자리에서 다 나가래요. 그런데요. 어쩔 때는 비가 와요. 그늘 하나가 없어요. 로비 하나가 없어요. 처마도 없어요. 이게 상자같이 생긴 건물이라. 그럼 그냥 계단에서 막 쭉 서가지고 밖에 비 안 맞으려고 서 있는데 그 콜마 직원들이 그 지금 갈색 그 옷을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그 사이사이로 비집고 올라가면서 우리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요. 아이고 불쌍한 것들. 아이고 다단계 나오고 아이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쩐 때는 여름인데요. 해가 쨍쨍 뜨는데요. 또 나 비껴줘야 돼요. 비 나가서 그늘이 있어요? 나무 하나도 없어요? 그놈의 회사가요. 그러면은 건물이 그림자를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그게 한낮이란 말이야, 한낮. 그러니까 벽에다가 이렇게 허리를 붙여야 좀 해가 좀 가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피하는 시간들.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이 있나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오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빠져드는데 갈 데도 없어요. 사무실에 나가면 그때가 1월 달이었으니까 한겨울이에요. 제가 이제 1월 8일이면 회원가입한 날이 1월 8일이면 제가 만 13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회원가입 하기 전에 한 달을 22일 동안 제가 알아봤으니까 지금 이제 만 13년이 넘었는데 지금 제 방만 하는 데서 센터더라고요. 원탁 하나 있고 컴퓨터 한 대 있고 교회에서 쓰는 의자 하나 벽에다 붙여놓고 그런데 난로를 떼는데 그 난로가 무슨 갈탄 있잖아요. 연탄 조그맣게 주먹주먹 만들어 놓은 갈탄. 그거를 떼는 난로가 있어요. 제가 가서 재를 싹 긁어내고 물로 싹 씻어내고 그 재를 버리고 청소 싹 해놓고 전 그런 거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복 받았나 봐요. 그거 해놓고 기다리면 사람들 오면은 그때 오시는 분들은 다 아주머니 이상 할머니들. 그때 있었던 분이 이매자 지금 우리 총장님 그리고 이연자 임페리얼 스폰서 단장님 그런 거예요. 저를 소개한 분은 잘 안 와. 저를 소개했던 분들은 다 게을러. 항상 제가 먼저예요. 그 사람들 지금 다 그만두고 없지만 저만 오면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준다고 일단 입만 갖고 오라고 나한테 해서 나를 꼬셔놓고 한 줄이 안 돼가지고 다 떠나간 거지. 그렇게 해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른 나인 그 사람 할머니들이 그 사장님들이 데리고 오면 설명을 하는 거 보면 나만큼 못하는 것 같아. 내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럼 내가 설명을 좀 거들어 드릴까요? 그러면 좋지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 나인도 아닌데 나무 나인 저요? 제심압력이요? 그때부터 한 거예요. 이성현 박사님이 제심압력 가르쳐주고 회장님이 제심압력 우리 해야 된다고 한 말 하기 전부터 저는 제심압력 했죠.
외지도 나갔어요. 외지도. 왜 할 일 없으니까 같이 가서 바람이나 쐬자고 하면 아이고 좋아요. 같이 가요. 하죠. 또 스폰서님들이 또 자기 소실적 좀 만나달라고 하면 또 거기 다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사람이 하나 생기면 제가 인천에 그때 사업하셨던 분이 이제 다른 데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많이 도와주고 해서 감사했어요. 가면 밥도 사주고 불고기도 사주고 사무실도 내주고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한 달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이틀씩 거 가서 잠을 자고 이제 했는데 본인이 직접 앞장서서 하지 않으니까 성공을 하지 못하고 막 도와주다 보니까 진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막 총판도 하나 하게 해주고 속리산 가면은 세미나비 내주고 봉고차도 렌트 해가지고 갔다 오라고 태워다주고 사무실 집기 다 들어주고 그냥 다 해주니까 입만 갖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 그런 복이 어딨냐라는 생각이 나는 드는데 그 사람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적응을 못하고 다 그만둔 거죠. 그래서 거기도 첫 번째 냈던 센터인데 없어지게 되고 지금은 그때 그분이 자리를 잘 잡아놨기 때문에 한 라인이 어마어마하게 내려가 있고 지금 아들이 공무원 시험을 계속 보다가 공무원 미래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지금 애터미 와가지고 지금 팀장이 이제 둘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초창기 때 거기 가면요 인천에서 마지막 이제 내가 그 얘기는 찜질방에서 자야 되죠. 회장님이 찜질방에서 자야 된다고 해서 네트워크에 성공하려면 찜질방에서 자는데 5,000원짜리가 있고 6,000원짜리가 있으면 5,000원짜리 자로 많이 걸어가요. 걸어가면서 이럴 때 운동 안 하면 언제 하냐 그러죠. 근데 그 찜질방도 여름이 되면 아껴야 돼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자. 그런데 그날 와서 내 강의를 다 듣고 사업자들이 파트너들이 와서 듣고 우르르 같이 나오는데 나 여기서 잘 거니까 다들 집에 가세요라고 하면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챙겨 입고 전철역까지 다 걸어갑니다. 그 전철역에서 다 보내놓고 저는 다시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그 찜질방비 5,000원 아까우니까. 그래서 들어와서 소파 의자 바닥에다 내려놓고 빈 박스 깔고 뭐 여름에 그렇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쌀은 있고 김치 있는 냉장고에 있으니까 그 김치랑 막 다 해다 놓으셨어요. 우리 그분 혼자 몰래 1인분만 밥을 해요. 한 공기만 밥을 해요. 아침에 밥솥에다가 잘 돼요. 제가 그거 잘해요. 어느 날 그때 겨울에도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먹고 설거지통에다 넣고 물을 틀어놓고 나가서 바닥 청소를 하고 들어가 보니까요. 하수도가 다 얼어가지고요. 물이 넘쳐가지고 바닥에 다 물바다가 돼버렸어요. 야, 이거 어떻겠나 이거. 이거 사장님도 좀 이따 오면은 왜 이 난리냐고 할 텐데 이거 큰일 났다. 해서 그거를 타월을 가지고 적셔서 짜고 적셔서 짜고 적셔서 짜고 다 짜서 오기 전까지 흔적도 없이 내가 딱 말려놨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 것도 추억이 되고요. 이제 거기서 끝나면 김해로 가요. 김해로 가야 돼. 인천에서 김해간차가 없죠. 대전까지 가서 대전에서 갈아타고 김해간차 없으니까 창원으로 갑니다. 근데 제가 버스를 혼자 타고 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막차로 가니까 밤늦게 혼자 가는데 기사가 심심하니까 옆에 앉아서 얘기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피곤해. 그러니까 저 중간쯤에 가서 누워서 자다시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창원에 가면 한 2시쯤 도착해요. 그 차가. 그럼 내리면 그 창원 앞에 목욕탕을 하다가 목욕탕을 그만두고 그 노동자들 숙소로 만들어 놓은 집이 있더라고요. 그 집에는요 하루 숙박비가 10,000원이야. 가면 불 다 꺼져 있어요. 이제 그 거실만 빼고 목욕탕이 있으니까 씻으면 되는 겁니다. 침실이 층계로 돼 있어요. 캄캄한데 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펴가지고 사람이 없는 데가 어딘가를 봐가지고 거기다가 발을 쭉 집어넣고 그냥 자면 되는 거예요. 그런 집에서 자면서 슬프지 않았어요. 애터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왜?
애터미 제품을 쓰는 사람은 다 좋다고 했어요. 산 사람들은 다 싸다고 했어요. 이걸 다단계라고 거절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99%였지만 그 1%가 이를 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무실도 없어요. 파트너도 사무실이 없어요. 친구가 하는 그 사무실 얻어가지고 낮에 한 번만 강의한다고 빌려달라고 해서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밥을 거기서 해가지고요. 밥통에서 밥을 해가지고 반찬 갖다가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해요. 사무실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화장실에서 설거지하는 걸 보고 기겁을 하죠. 그러한 수. 그러다가 밤늦게 집에 와요. 이제 점주로 와요. 오는데요. 졸려요. 남해고속도로에 그래서 오는데 왜 그렇게 졸려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는 거 가끔 경험해 보신 적 있죠?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밤에 가다가 갓길에서 자면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뉴스도 가끔 나오고 사고가 나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휴게소까지는 가야 되겠다. 다음 휴게소가 어디냐? 문산휴게소다. 그냥 눈을 부릅뜨고 문산휴게소까지만 가자라고 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문산휴게소가 지나버린 거예요. 왜 지났지? 문산휴게소를 들어가려고 내가 눈에 불을 켜고 왔는데 왜 문산휴게소를 내가 지나쳐 버렸지? 생각을 하니까 깜빡 졸고 왔던 거야. 이야, 이러다간 죽겠구나. 가다가 죽느니 차라리 갓길에서 죽는 거나 마찬가지겠다. 바로 갓길에다 차를 대고 그냥 누가 와서 봤든지 말든지 그냥 잤습니다. 눈 떠보니까 아침이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던지 아침에까지 응? 살아있더라고. 그렇게 와서 전주까지 오면요 새벽 이제 뭐 서너 시도 되고 뭐도 가는데 전주 톨게이트 나와가지고 시내 들어왔는데요 너무 졸린 거예요. 그런 날이 또 있었어요. 그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어. 나 지금 시내 다 들어왔어. 항상 이렇게 기다리니까 다 들어왔어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사람. 제가 소양에 그 들어와가지고 갓길에다 좀 그 동네 있는 데 대놓고 한숨 잠깐 붙이고 가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잡은 거예요. 집에서 난리가 났죠. 금방 다 왔다는 사람이 안 들어오니 오다가 무슨 뭐 사고 나서 어디 응급실에 실려갔는가 보다 뭐 했는가 보다 별 걱정을 다 하게 하고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안 그랬을까요? 어느 날이요. 집 앞에다가 차를 받쳐놓고요. 이제 내려서 집을 아파트가 2층이니까 2층까지만 올라가면 되는데요. 거기 20m, 30m밖에 안 되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제가 머리를 댔는가 잠이 들어봤나 봐요. 아파트 바로 집 앞에서 아침까지 자버렸어요. 참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도 나는 했는데 제품도 6가지밖에 없었는데 성공한 사람들도 몇 없었는데 지금처럼 회사가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없었는데 응? 그런데도 미래가 보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제품 가짓수가 애터미 것만 400여 가지가 넘고 지금 뭐 아자몰 것이 지금 15,000가지가 넘고 전 세계에 지금 15개 이상 나라가 펼쳐나갔고 회원 숫자가 지금 2,500만 나가서 실제 회원이 1,500만 명이 되고 이제 성공자 숫자가 어마어마하고 로얄 리더스들도 누군지도 모르고 크라운 클럽도 이제 간신히 크라운 클럽만 들어와야 좀 이제 안면이 있어요. 회사가 저런 집도 절도 없었던 회사가 나무집에서 그렇게 식당 때 밥 먹을 때 빌려줬던 회사가 저런 집을 짓고 불우한 이웃을 그렇게 많이 도울 때까지 회사가 커지고 이제 뭐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일이라고 할까?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아메이도 뉴스킨도 다 알잖아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려면 해야 되는 노력보다 100분의 1만 노력을 해도 성공하겠다라고 얘기를 내가 많이 떠들었잖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인정 안 했을 거예요. 뭐 좀 쉬우면 쉽겠지. 뭐 좋으면 좋겠지. 무슨 100배까지야 좋겠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도구 임페리얼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밖에서 17년 동안이나 네트워크 마케팅을 아메이부터 다 해본 분이 그런 데서 성공하는 것보다 100분의 1밖에 응? 힘이 안 든다. 정말 둘이가 이제 네트워크 출신이거든요. 그렇게 성공을 한 거죠. 다행히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떠나서 헤매고 다녀가지고 다시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안 하기 때문에 주변에 인맥이 없었고, 그분은 저쪽에서 하다가 바로 오는 바람에 같이 했던 사람들을 다 불러서 처음부터 응? 장을 피고 시작을 했고, 이제 그런 복도 있고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그랬는데요. 그분도 전국 방방곡곡을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그 한 라인을 키워보기 위해서 비행기 싹도 없는데 그 비행기 싹을 마련해서 제주도까지 가셨던 거 아닙니까? 과연 그런 마인드가 여러분들한테도 실제로 제주도를 갈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라도 갔던 분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차비가 있어서 갔습니까? 차가 있었습니까? 그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사람을 보고 제주도까지 가셨다는 거 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제주도에서 누가 오라고 했으면 못 갔어. 그렇게 이 사업을 지금 성공한 사람들은 많이 한 거예요. 진짜 그거는 절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온 것 때문에 회장님이 걱정을 하는 거죠. 절박한 사람들은 애터미라는 도구를 통해서 다 해결한다. 근데 지금 안 절박한 많은 사람들 때문에 걱정이다. 그 절박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그렇게 적으라. 그 인생 시나리오를 적어서 자기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공표를 하라. 나는 이런 삶을 살 거다라고 오직 선전포고를 하라. 그러면 도망갈 구멍이 없을 것이다. 그것이 절박한 것이다라고 해서 내 인생 시나리오를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회장님 15년 동안 지금도 마지막 강의가 균형 잡힌 삶과 함께 인생 시나리오 아닙니까? 리더들이 그걸 쓰나 안 쓰나를 회장님이 일일이 찾아다녔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사운을 외치고 이념을 외우고 그걸 다 외우면 잠을 재웠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그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석세스 처음 갔을 때 한 200명 정도 있었으니까. 요만한 A4 용지 한 장에다가 인생 시나리오라고 쓰라고 저녁에 주는데 저는 그랬죠. 제가 교만해가지고 이런 거 옛날에 한두 번 해봤어. 이거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안 썼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검사를 하고 뭐도고 하고 외국에 나가서도 그 세미나가 끝나면 인생 시나리오 작성할 때 돌아다니면서 그거 지적해주고 코치를 해주라고 회장님이 직접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안 쓰면 이게 되겠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쓰라고 내가 권유해야 되는데 나부터 써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 썼던 인생 시나리오가 지금 아직 이루어지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이제 뭐 집도 이제 조그마한 집이었기 때문에 집의 인생 시나리오를 썼죠. 그런데 그 집의 인생 시나리오를 제가 썼는데 그때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50평대 집을 간다고 과감하게 썼죠. 근데 지금 제가 50평짜리, 56평짜리 집에 앉아서 지금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응? 아이들이 와가지고 뛰어놉니다. 저하고 야구도 합니다. 배드민턴도 합니다. 거실에서. 응? 완전히 그냥 물렁물렁한 공으로 축구도 합니다. 그때 그걸 작성했을 때 정말 난 이렇게까지 바라지도 않아.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원하는 것을 갖추자. 우리 김성일 임페리얼님이 집 이사했다고 초대해서 한번 갔었는데요. 77평짜리였습니다. 벌써 지금 뭐 한 7, 8년 됐죠. 갔는데요.
아니 내가 집에 왔는지 어느 사무실에 복도에 다니는지 진짜 복도가 있더라 복도가. 그래서 내가 그때는 능력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큰 집 필요 없어. 화장실도 못 찾겠구만.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그 차는 제가 그때 세피아를 탔었어요. 진짜 파트너들 집 앞에는 창피해서 못 받칩니다. 밑에서 다 녹이 슬어갖고 녹이 떨어져가지고 청테이프로 붙이고 다녔어요. 시동은 언제 꺼지면 살아날지 모르고 휘발유 값이 없어가지고 부정휘발유. 여러분들도 휘발유 값 비싸면요. 저 페인트 집에 가가지고 소브코트 희석제라고 하는 거 한 통 사시고요. 또 하나는 뭐죠 그게 신나를 한 통 사세요. 그래가지고 두 개를 같이 부으세요. 차 잘 갑니다. 잘 가요. 옛날에 세녹스라고 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허가를 받으려고 했었잖아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정유회사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 세피아차에다가 그걸 사야 되기 때문에 내가 대전으로 출장을 가요. 전주에는 그거 파는 데가 없더라. 그거 없었어요. 그러면 그 페인트통 12개를 차에다 싣습니다. 12개. 빈통을. 왜? 빈통을 가져가야 담아주니까 또. 가서 그 12통을 실어서 트렁크에 싣고 뒷좌석에 싣고 옆좌석에 싣고 전주에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사시는 저 한적한 집 한쪽 구석에다가 쌓아놓고 낮에 어디서 그거 넣으면 사람들이 신고할까봐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저 변두리 논두르게 가가지고 기름 넣고 내가 그렇게 기름 넣다가 귀신도 한 번 만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거기를 지날 때마다 이상해. 진짜 귀신이 있었나?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왜 거기를 지나갔지? 목발 짚고 새벽 4시에 근데 얼굴을 못 봤어요. 왜? 얼굴이 없었어요. 아무리 내가 헛것봤겠지 네? 해도 거기만 지나갈 때면 지금도 진짜 이상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저쪽에서 사람이 오는데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놀랄까봐. 네? 뭐가 캄캄한데 터벅터벅 와요. 목발을 짚고.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놀랄까봐 제가 나이트를 깜빡깜빡 켰어요. 여기 사람 있다. 여기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근데 차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 모습이었어요. 차보다 키가 작아가지고 얼굴이 안 보였나? 근데 차 반대편에 있었으니까.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요. 그 차를 타고 다니고 나중에 호스가 녹아가지고 아니 막 계기판이 막 내려가는 거예요. 계기판이 막 내려가는 거예요. 저 부정 휘발유를 가득 채우고 왔는데 그래서 본네트를 열어보니까 호스가 녹아가지고 그 차가 40만 킬로를 탄 차였어요. 가지고 그걸 막 줄줄 새는 거예요. 엔진으로 막 그거 휘발유잖아요. 엔진 뜨겁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터졌어요. 불이 안 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카센터까지는 가야 하잖아요. 카센터 때 갔더니 카센터에서 어떻게 이 차를 타고 왔냐. 어떻게 불이 안 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많이 지켜주셨어요. 응?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래서 호스 하나 그거 갈면 되는 것을 갖다 그게 사가서 응? 그래서 그 차를 내가 성공하면 이 차는 절대 안 팔고 내가 박물관에다 놓을 거야. 박물관 하나 지어가지고 40만 킬로를 탄 걸 내가 사진으로 찍어놓은 거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폐차할 때 돈 또 몇십만 원 준다니까 또 팔아지더라고요. 폐차할 때. 그래서 처음에 중고차를 타다가 렌트카를 타다가 지금 이제 제네시스 EQ900을 타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죠. 제 꿈은 한국에서 제일 비싼 차를 탄다. 그래서 항상 1억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책정했는데 지금은 좀 더 줘야 되죠. 정말 저는 한국 차 사랑합니다. 미국 가면은 소나타가 미국에서 고장 안 나는 차 1위도 하고
지금 메이커가 아직 부족했을 뿐이지 모든 면에서는 더 앞서지 않나. 우리 애터미 제품이 이제사 브랜드상을 받아가지고 애터미가 브랜드가 됐지만 전에는 브랜드는 없지만 품질로서는 정말 브랜드였듯이 나는 우리 현대자동차가 그런 자동차라고 제가 믿고. 왜? 외제차 너무 비싸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까 봐. 며칠 전에 주차장에다 차를 받쳐놨는데 나간 누가 출근하면서 옆에를 씻기고 왔어요. 씻기고. 가지고 전화가 왔어.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서 하라고 해서 보험회사 했는데요. 청구서가 174만 원 나왔어요. 내가 카센터 하면은 그거 10만 원만 줘도 해주고. 그렇게 보험회사들끼리 서로 그렇게 많이 크게 해서 돈을 빼먹는 걸 보고 이야, 이런 세상이구나 진짜. 뭘 고쳤다고 174만 원을 견적을 내서 보험회사에서 그 돈을 받고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은 제가 있었지만 마음은요.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을 때 희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밥을 굶어도 뭐 김밥 한 줄을 먹어도 찜질방에서 자도 행복했어요. 누가 왔던 사람이 뭐 떠나가고 뭐 떠나간 사람이 더 많고 제품이 가격이 뭐 품질이 나빴다고 여기서 막 반품이 들어오고 비싸다고 안 쓰고 나쁘다고 반품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은 제가 희망이 그렇게 없을 수도 있는데 모든 제품이 전부 다 반하는 제품들이었어요. 반하는 제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안 쓰나 보자. 한 번만 써봐라. 평생 안 쓰는가 보자. 어? 어이구 돈들 다 좋아하면서 돈 벌어야 되는데 이 사업 안 하고 배겨?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는지 안 하는지. 늘 그런 마음으로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했던 그것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제 앞에 보이는 우리 한재숙 본부장님 처음 만났을 때 집에까지 찾아가가지고 우리 집보다 훨씬 좋은 집이었죠. 응? 그때 설명했을 때 응? 우리가 들었던 그 생각하는 다단계고 돌아다니는 것들이죠. 응? 허우대는 멀쩡해가지고 제 앞에는 항상 허우대는 멀쩡해가지고 들어가요. 철딱선이 없이 그런 건 하고 다니고 이런 건데 지금 또 처음에는 열심히 할 것 같이 자신 있게 왔다가 사소한 건수 때문에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이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 너무 많아요. 응? 제가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한 사람이 옛날에 네트워크를 같이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장로님이에요. 교회 장로님이고 굉장히 뭐 막 아메이에서 막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네트워크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총판을 가야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총판을 가야 되는데 내가 총판을 해줄 수도 없는데 그때 내 구세주처럼 나타난 김미숙 본부장님이 어? 있길래 이 사람 하나 사자. 아, 그건 나 얘기 잘못했구나. 제 밑으로 들어온 사람이 그때 처음엔 리무진을 타고 다녀. 그래서 당신 사람 없으면 이 사람 하나 총판 주고 사자. 355만 2천 원 투자하자라고 했어요. 내가 보증 쓴다. 그랬더니 그분이 투자를 했어. 그분이 물건 다 받고 그놈 받고 사업을 나중에 처음에는 막 하다가 안 해보더라고. 안 해보니까 이 사람이 나보고 사기꾼이라고. 저런 사람이 무슨 선수라고 나보고 돈을 투자하게 했냐고. 당장 물어내라고. 나 없는 데서 그런 말을 해. 다른 사람들한테, 스폰서들한테. 그럼 스폰서들이 아이고 이용균이 백날 해봤자 그거 뭐 나올 거 이까디? 탈다 털어봐야 아무것도 없어. 그래봤자 뭐 소용없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다 방법이 있지. 그 사람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건달이에요. 건달. 전에 다단계 했을 때도 그 회사가 사고가 나가지고 돈 띄니까 안내석에 앉아가지고 걸터 앉아가지고 가래침 뱉어가면서 동생들 불러가지고 책상 발로 차고 그 지랄 하면서 지 돈 찾아가고 받아갔던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나보고 가만 안 둔디야. 돈 못 받으면 그냥 제껴버린디야. 그런 얘기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직접은 안 하고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해치면 어떻게 하지?
나 막 무서운데. 그래서 내가 김유숙 본부장 파트너한테 나 좀 도와달라. 응? 이 사람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때 스폰서들한테 부탁할 겨를도 안 되고요. 응? 그럴 용기도 없어, 제가. 스폰서님, 왜? 같이 스폰서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것 좀, 응? 해결 좀 해달라고. 나는 왜 그런 걸 못해요? 그래서 김유숙 본부장한테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당신 성공을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요. 세상에. 내가 그때 얼마나 악에 바쳤는지 아세요? 만약에 당신이 나를 해치면 나도 당신 애들 그만 안 둬. 그래서 그 사람 아이들 학교도 알아놨어요, 제가. 되게 무서워. 저도 그냥 고양이들, 쥐도 고양이를 물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 사무실에 왔어요. 빵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왔어요. 와가지고, 근두는, 성공했다면서? 이 세상 성공했네? 이렇게 보니까, 아니, 어디 아파요? 그랬더니, 혈액암이 걸렸어. 야, 왼수는 내가 안 갚아도 되는 거야. 응? 그렇게 어디서 또 만나더라고. 응? 그때는 그렇게 잘 나가고, 처음엔 리무진을 타고 다니면서, 나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거 했는데, 응? 그렇게 협박 공갈을 하고, 응?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거 지나가고 나니까, 파트너들 뭐, 다 똑똑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와요? 가지고 다 나보다 잘났어. 가지고 뭐 다른 거 애터미 하다가 애터미 사무실에서 다른 거 막 하면서 응? 네가 성공하는 거 보자. 응? 내가 지금 여기 임원 사업자로 간다 하고 응? 똑똑한 사람은 애터미 처음에 시작할 때 돈이 안 되니까 다 그런 식으로 더 좋은 정보들을 받으면 다 가버렸어요. 저같이 갈 데가 없어서 안 가요. 그럼 지금 그렇게 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지금 성공을 했느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애터미에서 갈 데가 없어서 남아있었던 회장님만 믿고 회장님 말씀만 믿고 그냥 버텼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2, 3년이면 성공할 것 같았는데 마음처럼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게 10년을 버티니까 그 사람들이 다 되더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걸 버티지는 않잖아요. 조금씩이라도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버텼던 거예요. 그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지금 통장을 보지 말고 희망을 봐야 되는 거예요. 희망. 애터미가 희망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회장님이 설명하고 있는 이 PPT 플랫폼 비즈니스 이건 또 뭔지 기대를 해봐야 돼. 저도 잘 크게 이해는 잘 못하겠다. 근데 그냥 회장님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냥 믿는 거죠. 응? 어린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특허까지 받았다는데 뭐 특별하겠지. 우리가 지금 애터미 속에 파묻혀서 모든 것은 애터미 속에서 살면서 그 품질에 만족하면서 저희 집에서 애터미 한 달에 오는 박스가 택배가 몇 개 올 것 같아요? 2, 30개도 더 옵니다. 2, 30개도 더 와요. 그게 온 세상에 퍼져나갈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왜? 내가 써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애터미 제품을 쓰면서 아직 내가 경제적인 현실로 어려워서 아직 시너지는 못 발라봐서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놈들 다 좋다고 하면 진짜 좋은가 보다 해서 바를 만한 사람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좀 투자를 해서라도 나부터 발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거나 내가 과연 지금 이 빅비즈니스라고 하는 사업자인가 그냥 얻어 걸리기를 바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리더가 돼야 반드시 돈이 리더가 된 다음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리더의 수업을 끊임없이 주는데 과연 리더의 공부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가? 어제와 다른 내가 되고 있는가? 어제와 다른 내가 되고 있는가?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경쟁하라. 참 말들도 좋은 말들도 참 많이도 만들어내요.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라고. 애터미가 희망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부터 따지고 희망이
안 된다면 그만둬야 되고 희망이 된다고 하면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희망을 붙잡고 웃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응? 많은 파트너들을 봅니다. 이 방에도 지금 300여 명, 400여 명까지 지금 뭐 같이 센터에서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본인이 본인에게 물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내가요 얼마 전에 재밌는 걸 봤어요. 모 센터에서 거짓말 탐지기에다가 자기 손을 올려놓고 나 애텀에서 성공한다 이렇게 하고 거짓말 탐지기에다 손을 올려봐. 올려보니까 거기서 그게 맞다는 거짓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센터가 다 거짓말 탐지기를 하나씩 사가지고 다 손을 올려봤으면 좋겠어요. 애텀에서 성공할 거라고 본인이 진짜 아이고 진짜 하면 좋겠지만 이게 정말 될까? 아유 나는 진짜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안을 갖고 있는지 성공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지 그걸 거짓말 탐지기에다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수시로 올려봐야 돼. 수시로. 응? 그래서 거기에서 그게 성공한다. 난 성공한다라고 하는 걸 진짜 내가 나를 믿고 있다면 그 사람 성공할 거라고 봐요. 응? 그리고 늘 자기한테 칭찬을 하고 이번에 김규현 명장님이 3가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신바람 나라 신바람. 여러분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구두 닦기가 계속해서 아침에 그 가난한 그 불쌍한 구두 닦기가 구두를 닦으면서 노래를 하다. 그러니까 구두 닦는 사람들이 너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맨날 노래를 하고 흥얼거리냐 그러니까 아 저는 이게 재밌어요. 저는 정말 꿈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뭐 저는 가수가 꿈이에요. 그 사람이 뭐 찰스 뭐 스미스 뭐 유명한 가수가 됐구만. 응? 김규환 명장도 그랬더라고요. 그 산속에 1000m나 되는 고지에서 그 산속에서 산속 생활을 하면서도 뭐 산길을 1m가 되는 그런 눈을 헤치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콧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왜? 자기 부모님이 쟁기질을 하고 밭을 갈고 뭐다고 할 때 항상 콧노래를 그 탕을 지게를 두드리면서 타령을 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늘 자기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흥이 안 나지? 나는 왜 흥이 안 나지? 나는 애텀이가 재미없나? 나는 애텀이가 희망이 없나? 뭐 때문에 희망이 없지? 나는 왜 애텀에 성공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늘 점검해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아무리 따져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성공 못할 것 같아요. 스폰서님 맞죠? 저 같은 사람 성공 못하죠? 스폰서님이 한번 저를 한번 점검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런 상담을 좀 한번 해보세요. 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 상담을 좀 한번 해보세요. 늘 그렇게 신바람이 나는 그런.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분이 말씀하신 건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그분이 성공한 것은 부지런해서다. 부지런해서래. 근데 저도 좀 부지런하거든요. 옛날에 제약회사에서 약품 배달할 때요. 제일 일찍 출근해가지고요. 문 열어 문. 기숙사에서 자니까. 그 문이 엄청 무거워요. 큰 차 드나드는 막 트럭이 드나드는 문인데 샤타를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그냥 했더니 저보고 부지런하다고 저를 잘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책에 보니까 15년 동안 출근만 1등으로 하면 임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15년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15년 동안 인사만 잘해도 임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사만 잘해도. 그러니까 잘 살고 성공하고 정말 그럭저럭 살고 실패하고 하는 것은 백지 한 장 차이라는 거 저 인정합니다. 특별하게 뭐 잘된 난 사람 특별한 사람만 재주가 있는 사람만 성공한 게 아니라 그 조금의 차이라는 거죠. 제가 항상 인사할 때 있잖아요. 너희들이 보통 45도 인사할 때 거기서 5도만 더 숙이라. 너희들은 인사해가지고 그냥 3초 만에 일어서는데 거기서 2초만 더 있다가 일어나라. 그러면 얼마나 공손하게 보입니까? 친절하게 보입니까? 친절은 성공의 태도 중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응? 그게 부지런한 데서 모든 것입니다. 그거는 능력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성공하고자 하는 확실한 마음만 있고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확실히 있으면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세미나 초대하기가 힘들다고. 다들 부업자리들이라 못 나온다고. 그 말을 참 많이 들었었는데
줌이 됐으면 때는 이때라고 다 물고 나와야 되잖아요. 소비자를 지금 몇십 명, 몇백 명씩 거느리고 있으면서 그분들을 이 줌 세미나에 저녁에 초대하는 게 그걸 누구 탓으로 돌릴 수 있겠느냐. 이제 모두가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 인생의 모든 것은 100% 자기 탓이라고 책이 나와요. 100%. 나는 뭐 타고나기를 이렇게 타고나서 나는 뭐 이렇게 뭐 가진 게 없어서 이런 게 나는 달란트가 없어서 이유 안 된다. 100% 자기 책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 동안 진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애터미 들어오려고 한 사람도 많잖아요. 회원 숫자 늘어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사람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100m 달리기 하면 저 50m 앞에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희망을 가져야 돼요. 이제 아직까지 애터미 알지도 못한 사람도 많고 이제 새로 들어와가지고 새로 뛰는 사람도 많을 건데 나는 지금 벌써 한 반절 정도 왔다. 그건 반절 정도 뭘 왔느냐? 애터미를 알고 있다는 자체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자체. 애터미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시간 투자를 해야 될 거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애터미의 과거를 알아야 되고 애터미 현재를 알아야 되고 애터미의 미래도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되고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 회사의 임원분들도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 회사에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우리 최승권 지금 대표님이 되셨지만요. 우리 김대현 지금 대표님이 되셨잖아요. 공동대표시잖아요. 김대현 대표님을 부사장으로 승격을 할 때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최승권 대표님 데려온 값이라고. 예? 그럼 최승권 대표님 얼마나 유능하시고 애터미에 필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이 애터미에 와 계십니다. 우리 김대현 대표님은 미국 처음에 갔을 때 가서 미국에서 몇 달씩 있다 오고 했을 때 그 미국의 그 서부의 황야의 무법자들이 사는 그 황무지나 마찬가지죠. 제가 가보니까 미국 서부는요. 지금도 서부 영화 찍으면 되겠더라고요. 오로지 바위, 빨간 산. 진짜 그런 분들이 회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이제 도경이 이제 부회장님, 회장님, 부부가 회장님, 부회장님 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15년을 지켜봐 오면서 전혀 뭐 걱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한 완벽한 애터미를 파면 팔수록 알면 알수록 내 미래가 거기에 접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난 자체만 가지고도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천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본인이 나는 천운이 아닌 것 같다. 왜 나는 천운이란 말을 안 하지? 그분 한번 공부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들은 왜 쓸데없이 천운이란 말을 그렇게 함부로 쉽게 하지? 뭐가 천운인데? 애터미가 뭐가 천운이야? 애터미가 천운이면 우리는 다 성공합니다. 저는 늘 인사할 때 천운을 만나서 지금은 천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가 와보니까 애터미가 진짜 좋다는 것을 또 다시 알은 거예요. 제가 아파보고 병원에서 치료를 해보고 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눈 뜨면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고 호흡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화장실 갔다 오면 대소변을 소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이 아침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걸 준비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오늘 또 주님 나라에 한 사람이 되고 이걸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감사가 근데 주변에 보면은 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용서 구할 사람도 있습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저처럼
못 될까요? 시차는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안 될까요? 꼭 저처럼 되고 나서 그때부터 웃을 수 있나요? 돼 가고 있으면 웃을 수 있는 겁니다. 돼 가고 있으면. 회사가 잘 가고 있으면 회원들이 늘어날 것이고 내 회원도 늘어날 것이고 그럼 나도 승급할 것이고 그런 사람만 지금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애터미를 공부하는 시간이었고 내가 과거에 살아오면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세상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나를 애터미를 만나가지고 내가 3년 만에 5년 만에 이렇게 내가 변했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다. 응?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진짜 발걸음을 가볍게 꽃노래도 불러보고 씩씩하게 빠른 걸음으로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들 앞에서 당당함으로 나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다. 우리 뭐 맨날 밖에서 말하면 야 내가 거짓말하면 내 성을 가라 뭐 이런 말도 있고 야 내 거짓말하면 네가 내 애비다 뭐 우리 남자들끼리 뭐 그런 장난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당당하게 가족들에게 이 애터미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공부를 해서 선언을 하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의 파트너들이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지들이 봤을 때 너 어쩌다 그렇게 사람이 변했나? 너 해가 바뀌더만 뭐 너무 갑자기 변하면 야 죽어야? 뭐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좀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좀 새로운 모습으로 좀 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죠. 응? 그리고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스스로 달라진 거에 대해서 옛날 같으면 내가 그냥 참 나도 많이 변했다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세요. 거울을 보고 칭찬하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정말 누가 봐도 밖에서 보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 여러분이 아무도 아닙니다. 지금 아무리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진다 해도 콩나물이 자라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애터미에서 계속 보고 들은 것 때문에 변하고 해서 많이 변해 있습니다. 어디다 장에다 내다 팔면 비싸게 받을 겁니다. 몸값이 불었단 말입니다. 지금 돈요? 그거 순간입니다. 희망이 중요한 거죠. 가진 거 없어지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들어올 때가 있으면 든든합니다. 애터미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건데 여러분들 와서 타가라는 건데 타러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우리가 옛날에 밥상 차려줬으면 됐지 꼭 떠 먹여줘야 돼? 라는 말 많이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떠 먹여주길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도 떠 먹여주기는 할 거예요. 근데 순서가 좀 뒤로 밀려서 그렇지. 그래서 순서가 좀 급하신 분은 앞으로 좀 나오세요. 나오셔서 진짜 줌에서 스폰서들 귀찮게 하세요. 파트너들 사랑하세요. 이제 뭐 더 좋은 말이 맥스웰 리더십 날마다 읽고 제가 그거 했잖아요. 읽는 사람, 자기만 읽는 사람, 읽고 댓글 다는 사람, 댓글만 다하고 남한테는 안 보내는 사람, 남한테 보내는 사람 이게 차이가 있다. 어? 그냥 자기만 보고 아무것도 댓글 안 다는 사람, 보지도 않는 사람 다 그 사소한 것에서 우리 엄청나게 가치 있는 현찰이 지금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5년 빨리 성공하는 것과 5년 늦게 성공하는 것 둘 다 성공을 했지만 금액으로 차이가 10억이 넘는다. 응? 그렇게 손해본다고 처음부터 알았으면 절대 늦지 않았을 거라고. 늦으면 엄청 손해입니다,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마시고 손해는 저 밖에 나가서 퍼주는 데서 손해보시고 애터미에서 주는 돈 다 찾아가세요. 복은 엄청 쏟아져 내리는데 정말 넓은 치마 벌리고 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팬데믹 같은 또 다른 팬데믹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안 오면 좋겠죠. 그게 천국이겠죠. 모든 사람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모여가지고 아자아자를 외치고 거기서 사과를 외치고 이건 진짜 이제 천국입니다. 그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올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 해도 여러분들의 애터미로 해서
약간의 터만 닦아 놓으면 이 줌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더 좋은 것도 또 앞으로 개발되겠죠. 항상 회사가 먼저 우리들의 앞길을 다 터주는 이런 회사에 우리가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애터미인이라고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발 좀 성공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할 사람 문제 없어. 이제 우리 애국 아니면 애국에 여행이나 가야 돼. 그러면 오늘 이번 주 베트남 갈 사람 하면 그냥 저요 하고 그냥 뭐 낚시 갈 사람 저요 하고 어디 뭐 히말라야 갈 사람 저요 하고 좀 우리 그런 삶을 저는 살고 싶은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 운동 제가 열심히 합니다. 운동하는 게 힘듭니다. 그렇지만 좋은 날 여러분들과 좋은 모습 많이 보고 싶은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해줍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요. 진짜 2021년 1년에 애터미에서 1년이면 강산을 변한다 할 정도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작정하고 사형수의 마음으로 초기 3개월로 돌아가서 내년 이맘때는 정말 옛날 얘기하면서 우리 서로 행복해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긴 시간 동안 제 넋두리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살아온 길 아시는 분들은 뭐 다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거니까 아 네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랬구나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도 했는데 내가 왜 못하겠냐라고 하는 당당함을 좀 가지셔서 꼭 성공을 하고 회장님이 목숨 걸고 앞장서서 가시겠다 나를 따르라 하듯이 저 또한 여러분들이 원하고 제가 있어야 될 곳이면 제가 주저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꼭 성공하셔서 웬만하면서 우리 살아갑시다.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역시 성공자님의 어떤 감동과 열정은 대단하십니다. 저희에게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이용균 류알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 Thank you.